자, 29번의 제목, 주제, 요약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The Timeless Relevance of Literature 이렇게 했어요. 자, timeless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시대를 초월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한 관련성. 레버런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레버런스라는 게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타당함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렐러번스.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야. 렐러번트 relevant 하면 관련성 있는, 연관성 있는, 타당한 이런 뜻이 돼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그렇게 관련성이 있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그죠? 우리가 고전 작품 이런 걸 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이야 그러잖아. 그럼 고전이라는 게 뭐야? 오래됐다는 거야? 오래됐다는 거 전혀 아니야. 알았어요? 어저께 써졌어도 고전이 될 수 있어요. 1억 년 전에 그땐 글도 없었지만 만약에 1000년 전에 써진 글이라도 고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태희가 쓴 글은 고전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쓴 글은 고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학 작품은 이건 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전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쓰여졌는데 지금 봐도 진리야 내용이. 시대를 초월해서 연관성을 가질 수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전 작품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래된 거, ancient, old의 뜻이 아니라고요. 고전이라는 게. 알겠죠? 어쨌든 근데 문학 작품은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literature remains relevant. relevant 여기 바로 나오네. 그렇죠? 문학은 남아 있다. 연관성을 관련성을 유지한다는 거야. 연관된 채로 남아 있다라는 거야. remain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지속함이라는 뜻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돼. 꼭 남다 남아 있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알았어요?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거야. 연관성 있는 상태를 지속한다. 현재에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성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냐면 capturing, 포착하기 때문이야. 포착하는 것에 의해서 그랬지. 근데 뭘 포착하냐면 복잡성을 포착함으로써 by ing 알죠? 근데 뭐의 복잡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은 너는 단순하지만 나는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 인간의 감정의 복잡함. 그다음에 인간 경험이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 그것의 복잡함을 뭐가 포착한다는 거야? 문학이 포착함으로써 그래서 연관성을 가진 채로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literature persist라는 것이 지속하다, last의 의미예요. last 이렇게 써도 되죠. 문학이라는 것은 지속하는데 as a powerful art, 뭐로서, 이건 뭐로서고요? 강력한 예술로서 지속한다, 지속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from that transcends time and technology 그랬어요. 지금 다시 문학은 지속하는데 뭐로서 지속하냐면은 문학 그 강력한 예술의 형태. 이때는 얘가 형태라는 명사로 쓰였네요. 동사로 쓰이지 않고. 근데 강력한 예술의 형태로서 지속된대. 그죠? 그런데 그 명대똥이란 말이야. 뭐하는? 트랜스 가는 거야. 초월해서 트랜스라는 건 이전해서 간다 그래서 초월해서 가는 형태. 뭘 초월하냐면 시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초월해서 그 기술을 초월하는 그런 강력한 예술의 형태로서 지속된대. 어떻게 그러냐고? 똑같은 얘기 하겠지. by capturing. 포착함으로써 복잡한 인간의 경험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forest라는 것은 원래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촉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empathy가 뭐예요? 공감. 요 M 대신에 이 M 대신에 우리가 theme을 써요. theme을 쓰면 이것도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empathy도 sympathy. 요것도 공감이구나. 썼어요. sympath. path와 요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함께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는 똑같은 뜻이기도 하면서 약간 다른데 얘는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 공감 그러면서 감정이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감정이입일 때 empathy예요. sympathy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냐면 얘는 동정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그런 게 sympathy. 같은 감정을 갖는 거고 얘는 완전히 그 입장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까지. 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through the written word. written word라는 게 글이죠. 그렇죠? written word 하면 글이잖아. 쓰여진 단어니까. 글을 통해서 공감을 촉진해. 그리고 또 뭐해? 복잡한 인간의 경험을 포착해. 리터리처 다 누가 해? 문학이. 그렇게 해서 시간과 기술을 초월하는 강력한 예술의 형태로서 문학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약한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들 여기 있는 단어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윗글을 요약한 내용 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 transcend를 빼놓는다. 트랜센드 밑줄 그어놓는다든가 캡처링 밑줄 그어놓는다든가 그러고서 우리가 써놓기도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앞에 이거 선생님이 괜히 놔둔 게 아니에요. 요거 제거할 수도 있는데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제목 요약, 제목은 당연히 제목 주제 알아야 되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은 본문이라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어법 문제였는데 어법 문제로 이게 다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내용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갈 거야. Literature in its essence is a testament to the enduring power of human 쭉 이렇게 됐어. 어쨌든 문장 첫머리 명사 나왔어요. 그럼 주어예요. 양쪽에 컴마 있네. 뭐하죠? 가로 묶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is가 동사 이렇게 돼요. 그죠? 문학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문학은 in its essence 안 보이면 책을 보세요. in its essence, essence라는 것은 본질 이런 뜻이 되고요. 본질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뭐냐면 그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in its essence, it는 당연히 문학을 가리키는 거야. 그 문학의 본질 쪽으로 본질상 이런 얘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is a testament 그래서 testament 좀 어려운 단어죠. testament. 테스터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증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증거. 강력한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증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Old Testament 처음 들어봤어요? New Testament 처음 들어봤어요? Old Testament는 구약, New Testament는 신약.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약 성서, 신약 선서예요. 알았어요? 예수가 말한 것들이란 말이야. 자, 이걸 테스트머니. 테스트머니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증언, 증거. 얘도 증거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말이에요. 어쨌든 강력한 증거다. 뭐에 대한 강력한 증거냐면 문학이 강력한 증거래. A는 B다. 지은이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뭐에 대한 강력한 증거냐면 The enduring power of human creativity and expression 되었어요. Enduring power, enduring 대신에 우리는 lasting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아까 나왔었죠, lasting, 그죠? persist 나왔었죠, 그렇죠? 지속하다. 지속적인 그런 오래가는 이런 얘기예요. endure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내구성 있는 그럴 때 우리 endure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인 힘인데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대한 표현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즉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지속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 그게 뭐야? 문학이라고. 알았어요?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인간의 표현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게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주는 힘이 있다는 거. 그걸 뭐로 보여줬어? 문학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It transcends time and space 그랬어요. It 뭘까요? 문학이죠. 그렇죠? Literature를 가리키는 거야.
문학이라는 거 주어야 transcend 동사죠 얘는. 문학이라는 것은 초월한데 넘어서는 거야. go beyond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goes beyond. 넘어선다는 거야. 초월한다라는 거야. 뭐를 초월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 알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 그래서 컴마하고 ing 여기 마침표 찍어도 되죠. 근데 마침표 찍어도 되는데 컴마하고 ing 쓴 거야? 분사구문.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connect 연결시키는 거야. 뭐가 중요하겠죠? ing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뭐와 연관시키냐면 the thought and emotion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자, 우리들 인간들을 뭐와 연결시켜?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을 연결시켜 준대. 이해되니? 문학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연결시켜 줬는데 이 생각과 감정이 누구의 생각과 감정이야? people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From all walks of life. 자, 이게 모든 신분이라는 거야. 모든 all walks of life가 walk of life라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 신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직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어떤 직종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all walks of all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각계각층에 그렇게 들어갔지. 그죠? 각계각층에 그러면 각계각층. 그러니까 각계각층이라는 게 뭐야? 모든 직업에, 모든 나이에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그럼 왜 walks of life라는 게 직종, 사회적 신분 직종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때 walk은 걷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 삶에서 내가 가는 길. 선생님. 그렇지? 너네들 현재는 학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직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walk of life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각계각층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문학에는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거를 우리와 연결시켜준다고. 뭐가? 문학이.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works of life도 또 뭐를 꾸며줘요? 얘는 또 뭘 꾸며줘요? 얘는 어크로스는 전체에다 걸쳐서라는 얘기고 요건 또 all works of life를 꾸며주는 거야. 자, 전치사가 들어오잖아. 여기 잘 보세요.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치사가 연결. of people 연결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연결. 이해되니? 요것도 이렇게 연결. 그럼 centuries and cultures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세기가 뭔지 알지? 1세기, 2세기야. 세기들과 문화권들을 전부 가로질러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time and space. 알았어요? 타임이 뭐예요? centuries. 스페이스가 뭐예요? culture. 같은 뜻이란 말이야. 이거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요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 걸쳐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옛날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축구를 하는 사람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든 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란 말이야. 그것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고 문학이. 알았어요?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를 생각하면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요대로 요 순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despite하고 나왔습니다. despite 뜻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는 despite 다음에는 명사만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안 돼요. 근데 despite는 우리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문장 첫머리니까 대문자 쓸 거야. in spite of. 근데 despite는 of 써 안 써? 안 써.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 관계없이 뭐에도 불구하고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여기까지야 다. 이게 다 rise부터 rise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rise라는 명사 despite 다음에 명사 필요해. 근데 명사 나왔어. 그 주어 동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of 이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알았어요? 이 명사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 동사라고 표시 안 하고 명사가 나온다라는 건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수식하는 말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더 rise라는 게 등장 그래도 되고 상승 그래도 되는 거야. 여기선 등장 그래도 돼. 탄생 나타난 거야. 뭐라고요? 등장 그렇게 해보세요. 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등장을 하든 성장을 하든 관계없어요. 뭐냐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게 1번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그 다음에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세 어떤 상황 이래도 돼. 상황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자, 랜드스케이프는 원래 뜻이 뭔데? 그렇지, 경관. 쉽게 말하면 경치야. 경관이란 말이야. 뭐의 상황이냐면 미디어. 미디어는 뭐라고 그래? 매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대중 매체하면 방송국 같은 거, 신문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쓰는 SNS 이런 것도 다 매체야. 심지어는 노트도 매체야. 알았어? 편지도 매체야. 이해되니? 그럼 매체라는 게 매개체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뭐와 뭐를 연결시켜주는 거. 그걸 다 미디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 얘기하면 다 뭐야? 방송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건 대중매체. 그래서 매스미디어라는 말을 쓴 거야. 매스가 대중이란 뜻, 덩어리란 뜻이거든. 개인 간에 쓰는 매체도 있는 거잖아. SNS는 개인 간의 매체. 알겠어요? 자, 다시 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상승 또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 성장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의 상황. 그죠? 그 상황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literature has retained 좀 어려운 단어죠?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죠? 보유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켜왔다 그래도 뭐를 보유해 왔냐면 its relevance 그거의 관련성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타당성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문학의 그런 관련성, 중대성, 그 다음에 significance는 중대성 이렇게 얘기하죠. 뭐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형태로서. 알겠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형태로서의 관련성과 중대성을 has retained 현재 완료 보유해 왔다. 계속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학이.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이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One reason for literature's enduring power. 여기까지 주어죠. One reason이 진짜 주어고요. 그죠? 동사는 뭐예요?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인데 뭐에 대한 이유죠. 그죠? 뭐에 대한 한 가지 이유냐면 문학의 지속적인 힘. 아까도 지속적인이 나왔었는데 없어졌냐? 여기 어디가 있냐? resting 어디 있어요? resting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enduring. 문학의 그런 지속적인 힘에 대한 한 가지 이유. 왜 그렇게 문학이 지속적으로 힘을 갖고 있지? 하는 그 이유는 문학의 이쯤 계속 문학의 능력이라고. 문학의 무슨 능력이야? To capture and convey the complexity of human experiences. 자, 아까도 나온 capture. 뭐 하는 능력? 포착하는 능력 1번. 포착해서 뭐 합니까? 전달하는 능력. 이렇게 2번. To convey. to 생략이에요. 알겠죠? 포착해서 전달하는 능력인데 뭐를 포착해서 전달하냐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해서 전달하는 문학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걸 잘하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해서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뭐야? 소설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어. 이런 거를 보는데 같은 소설가의 눈은 야 참 요거를 요렇게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그렇죠? 이 둘의 관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네. Through the written word. 이게 뭐라고? 글. Through 뭐뭐를 통해서죠. 그렇죠? 쓰여진 단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작가는 has the unique ability. 작가는 유일한이란 뜻으로 해도 돼요. 독특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면 to explore the depths of human emotions. 탐구하는 능력. 또 부정사 쓴 거에 유념하는 거야. ing가 아니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정사 쓰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알겠죠? 어려운 게 없어요. 솔직히 문법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탐구해. 뭐를? 깊은 곳, depths. 인간 감정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depths라는 건 깊이 있는 곳이에요. 깊은 곳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것들을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the nuances of relationship. 아니네. 두 번째. 자, the depths 이걸 탐구하죠. 인간 감정의 깊은 곳을 탐구해. 그다음 두 번째. 뭘 탐구해요? The nuances of relationships. 관계의 미묘한 차이 같은 거. 뉘앙스. 그러니까 우리가 뉘앙스가 좀 약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묘하게 뭔가 똑같은 건데 미묘하게 뭔가 달라. 알았지? 응? And 세 번째. The challenges and triumph of human spiri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요거. challenges and triumph. 도전과 여기서는 그냥 도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승리예요. 뭐의 승리냐면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거를 탐구하는 능력. 즉, 이 세 개가, 여기 세 번째죠. 이 1, 2, 3번이 다 익스플로어의 목적어예요. 알겠죠? 그것을 탐구하는 그런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알겠죠? 자, 정리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Literature allows us to see ourselves reflected in the pages of a book. 자, 보세요. 문학이 주어 allow가 나오면 뒤에 뭐가 중요하다? allow는 항상 투부정사가 뒤에 따라온다 이런 얘기죠. 투부정사. 그죠? 문학은 하게 해준다는 거야. 허용한다라는 것이 뒤에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야. 꼭 문학이 뭘 하게 해주냐면 우리가 뭐 하게 해주냐면 see 보게 해줘. 근데 뭐야? 반드시 이게 중요해. 이걸 우리가 us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준다고 문학은. 그런데 그냥 우리 자신이 아니라 reflected 반영된 그래도 되고 반사된 그래도 되고 ED가 중요하다. 어디에 반영돼 있냐면 book 어떤 책에 즉 소설 한 권이라고 쳐. 그 책의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들 속에 반영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소설의 내용 거기 나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 너는 모자무사 이런 거 안 보죠? 모자무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오 수준 있어. 네? 그 작가가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박혜영이죠. 박혜영이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여자 그분이 그분이 대표작이 뭐냐면 나의 아저씨 본 적 있나? 네. 전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나중에 보셔요. 나의 아저씨 두 번째는 뭐 나의 해방일지 그 다음에 모자무사 또 오해영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알았어요? 너무 좋다. 대단한 사람 거기에 그 말들이 너무 주옥 같고 사람 우리가 미처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누구나 다 느껴왔던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잘 써놔. 이 모자무사에서는 약간 오버하는 끼가 없지 않아 있지만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또 이 헤아리고 볼 줄 아는 그 능력 그게 누구한테 있어? 선생님한테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나의 아저씨가 나왔을 때 죽은 이선균 배우가 아이유하고 그거 나의 아저씨를 봤는데 첫판 그런 와 갈수록 와 명작이다 대명작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추천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콧등으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정말 명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러고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파울로 코엘류라는 선생님 잘 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대. 프랑스의 작가야. 그 사람이 나의 아저씨를 개칭찬했어. 이런 명작은 2번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귓등으로도 안 듣던 개들이 나보러 그거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작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응? 다 그만뒀어요. 어쨌든 literature allows 문학은 우리가 뭐 하게 해주냐면 to see 보게 해주는데 우리 자신을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의 아저씨가 나야. 특히 중년 선생님이란 뜻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란 뜻이 아니라 중년의 아저씨들이 그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중년의 아저씨들이 삶의 회의를 느낀다든가 나는 무슨 가치로 살지? 너네 아빠들이야. 그 나는 무슨 가치로 살지? 맨날 얘네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나는 지쳐 잠들고 술 마시고 그걸로 끝인가? 이럴 때 그 멋있어 보이게끔 포장해 줬잖아. 그 나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걸 건드려 주는 거야. 저게 나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그 책의 페이지마다에 내가 보여지는 거야. 거기에 반영돼 있고. 알겠어요? 그 얘기를 반영됐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서 문장이 끝났어요. 반영해서 to emphasize. 근데 뭐 하게 해줘? 반영해서 to.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해주냐면 공감하게 해줘.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얘도 컴마하고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얘 1번. to see가 1번. to emphasize가 2번. and 다음에 딱 보니까 또 투부정사 나오잖아. 그럼 and로 해서 이 세 개가 연결됐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이 세 개 다 알아야겠죠. 그렇죠? to gain 하게 해준단 말이야. 문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영된 우리 자신, 투영된 우리 자신 이렇게 해도 돼요. 책 속의 페이지 속에 책이 그 소설의 페이지 속에 투영되어진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고 그래서 공감하게 해줘. 그죠? 누구랑 공감하게 하냐면 같은 공감한다는 게 뭐야? 제가 나야. 등장인물 제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등장인물들과. 그런데 뭐와 어떤 등장인물이야? 우리 자신과는 다르다 하면 무조건 프롬 나오는 거 알죠? ourselves 써야 돼요. 저기도. 우리 자신과는 다른 그런 등장인물들과 공감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to gain 얻게 해주는데 더 깊은 이해심을 얻게 해준다는 거야. 더 깊은 이해심을 갖게 해준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알겠니? 끝.